네, 안녕하세요. 오은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나라가 사망우제,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준나라가 통일을 하지요. 그 강태공이 있었던 준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됐다가 진시황이 세운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리고 이제 한나라 말기에 삼국지가 나오잖아요. 유비, 간호, 장비, 뭐 조조 이런 오해, 손권 이렇게 나오잖아요.魏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가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의해서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당나라, 이세민이 또 안시성 전투, 이게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가 이렇게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 몽고주기죠. 원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그 국력을 소모해서 이렇게 망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그 다음 현대, 이렇게 중국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나라인 사망오제, 사망오제에서 사망은 태오복시, 복희씨와 태오복희씨와 염제 신농씨와 황제 헌원씨, 이걸 이렇게 해서 사망이라고 하고, 오제는 소금천씨와 전옥구양과 제곡고신과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렇게 이제 오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요순 시대에서 요임금, 순임금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초대 중국에는 이런 그 나라를 형성했던 그런 사망오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 역사에서는 옛날 사망오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설이네. 전설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정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정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대요. 문서적으로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문서는 뭐냐면, 오제 중에서 특히 서경이라는 역사책에 보면 요순, 두임금, 요순임금 태평성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부터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요임금 그 연대가 우리나라 단군 연대랑 똑같아요. 단기 지금 뭐 4천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창시됐느냐 했을 때 단기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단기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임금이 취임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건자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요 나라 요임금 그때 요임금의 즉위 때와 우리나라 단군의 그 단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라가 지금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지요. 근데 단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임금 그 시대랑 똑같다는 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임금이 임금자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라에 이렇게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 다음에 나온 왕조가 상이라는 거예요. 상나라는 중간에 은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겼기 때문에 국후를 은이라고 고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상나라 때의 유물은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중국 문명의 개조로 일컬어지는 황제는 황하유역의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러 발명품을 만들어 백성들을 생활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요임금이, 그러니까 이제 요선할 때 요임금 전에 황제라는 그 임금이 있었나 봐요. 이 천자가 되어 어진정사를 펼쳤으며 휴행으로 이름 높은 순을 그 다음에 요임금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순을 발탁해서 순에게 황제 자리를, 이렇게 천자 자리를 선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선시대 이렇게 하죠. 이 요선시대의 치세는 지금까지도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불리며 두 임금은 성군의 이상형으로 이렇게 높이 추앙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요선시대 태평성대 그리고 성군의 이상형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게 요선시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순임금은 우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요선할 때 요순 물려주었으나 우의 아들 개 때 이르러서는 세수방지 체계가 받고 하왕조로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중국 역사거든요. 근데 중국 역사도 이렇게 요순 시대 그때 이전에 여러 가지 사망우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화처럼 전설 속에 이렇게 내려오지 어떤 뭐 역사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단군 고주선이 역사적으로 어떤 문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요 나라 순나라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아요. 왜? 요 나라로 시작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단위격.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원년으로 똑같이 요임금 그 즉위 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 은나라가 이제 전국 은왕주는 주전, 그러니까 BC 1600에서 BC 1046년에 존재했던 나라거든요.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이다. 이때서야 결국 요순시대 이런 시대에는 국가체제가 이렇게 갖춰졌다 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은나라부터는 BC 1600년에서 그때부터 이제 은나라가 시작되는데 갖춰졌다 이거죠. 은나라 이전에도 한나라가 존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그에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어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에 반해 은나라는 1899년 우연히 갑굴 문자가 발견된 후 은의 수디였던 은어의 발굴이 19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됨에 따라 전설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왕조, 이 은나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전까지는 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있었다지만 잘 그걸 증명할 수가 없었고, 은나라부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선 시대에도 문서상으로 이렇게 은임금, 요선 임금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면 은나라부터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킨 거지요. 주왕조는 BC 1122년에서 BC 256년까지 존재했던 중국의 고대 왕조입니다. 덕치를 강조하는 천명사상과 가족제도 및 재래의식을 중시하는 예사상을 중심으로 요손 시대를 이어받은 이상의 치세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보공단부라는 사람의 손자 문왕은 위수를 따라 둥진하여 은나라를 칠 준비를 하였으며 태국만 여성을 등용하여 덕치를 펼쳤다.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가 말기에 아주 타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의 문왕이 이제 물리치거든요. 근데 이 주나라의 은왕이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말하는 강태공을 만나서 등용함으로써 강태공의 최초의 전략가, 전술 전략, 병법서를 쓴 사람이 강태공이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은나라를 주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수많은 제후들이 문왕을 따랐으며 결국 문왕의 아들 무왕이
무교에서 은혜 주왕을 지키고 주왕주를 청시하였다.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병법서를 쓴 전략가잖아요. 이 사람이 139세를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나라의 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무왕, 이렇게 무왕 때 정복, 은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겁니다. 즉 은나라를 그 무왕 때, 이때 강태공의 그 병법에 의해서 정복된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주나라가 망한 후에 중국은 BC 8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춘추 전국시대가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BC 8세기부터 BC 3세기까지의 제후가 날려봐요. 그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453년 이전을 춘추시대, 그 이후를 전국시대라 하여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주나라가 도읍을 옮긴 후 철기의 발달과 현체제의 등장으로 각지의 제후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주나라가 이제 철기 발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가 제후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세력이 이제 규합이 된 거예요, 제후들이요. 그래서 강해진 제후들은 서로 왕을 자처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세력이 천여 개에 달하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천여 개의, 그러니까 마을, 동네 이런 데서 다 지들이 다 왕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랜 전쟁 후 중간의 제후는 천여국에서 10여 국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 이 중 강력한 5명의 제후들이 춘추 오페라 하여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천여 개 나라가 난립하다가 그 다음에 10개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개국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5명의 제후는 춘추우패라고 하여, 춘추우패라는 우패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3명이 이에 들고 나머지 2명은 설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저 5나라로 이제 합쳐이 되는데 3나라는 확실한데 2나라는 이제 각자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 나라가 진나라 우리가 진시황, 진나라의 시황제 잘 알고 있죠. 진은 주의 왕실 제후국이 하나로, 아까 이제 천여 개 제후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10개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5개 나누죠. 그때 이제 5개에 해당한 진나라. 진은 주의 왕실 제후국이 하나로 출발하여 중국 역사 최초로 통일제국을 이룬 나라. 최초로 이렇게 통일제국을 이룬 진나라는 BC 222년에서 BC 207년, 아주 짧은 역사지요. 한 30여 년 되나?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결국 그 황후에 의해서, 초나라 황후에서 진시황의 아들 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초나라하고 나눠졌을 때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나눠졌을 때 한해 유방이 또 이제 그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라가 한나라. 진나라 말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방과 그 초나라의 황후, 그리고 진나라, 진시황 죽은 다음에 진나라, 이 세 나라의 전쟁, 그 중에 거기에서 이제 유방이 황후를 물리치고, 황후는 먼저 사실은 유방이 진나라를 정복해요. 그렇지만 황후에게 유방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후가 정복하게 되는 것처럼 진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방이 먼저 정복해요. 하나의 그때는 유방이 세력이 약해서 황후에게 그걸 양보를 해가지고 진나라를 황후가 초나라가 점령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유방이 먼저 정복을 한 거지요. 그 한나라, 유방이 세운 나라지요. 황후와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진나라를 터대했는데 황후의 군대가 진의 주력부대
전투를 벌이는 사이 유방은 황후보다 먼저 수도 함양을 함락시키고 진영 자영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황후보다 먼저 정복하거든요. 그렇지만 유방에게 이보다 조금 늦게 함양에 이른 항우는 옥문에서 유방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아방궁을 불태웠으며 평성의 도바의 서초 패왕이라 칭하였다. 유방은 BC 206년 항우로부터 한왕으로 봉해졌으며 이제 왕으로 BC 206년에 그 4년 동안 항우와의 쟁패전에서 장량, 한신 등의 도움을 받아 해어에서 황유를 타파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BC 202년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왔으며 장안에 이렇게 두업을 정하게 됩니다. 유방의 이제 그 초대 황제가 한나라의 유방이지요. 그 이후부터 이제 13대에 이르러서 그때 13대 황제는 이제 평제라고 하는데 평제는 외척 왕망에게 독살당하게 된다. 독살당하는데 평제를 시해하고 실권을 잡은 왕망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국구를 신이라 함에 따라 한제국은 일단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AD 8년 이전의 한을 전한, 그 후를 후한, 전한 후한 나누는데 13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전을 전한, 그 이후를 후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왕망이 잠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왕망은 잘못된 이상주의 정치로 내부 모순은 극에 달았으며 이에 각해에서 농민과 호족이 들고 일어난다. 이 반란 세력 중 6대 경제의 우선인 6대 세력 중 6대 경제의 우선인 유수가 농민과 다른 호족 세력을 몰아치고 몰아내고 25년 낙양을 도읍을 하여 한왕주를 재건하는데 이가 곧 광무제, 그러니까 후한이 시작되는 거죠. 잠깐 왕망하게 한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 왕망이 그렇지만 다시 그 광무제가 나타나서 다시 정복함으로써 후한이 시작됩니다. 한왕주를 재건한 광무제는 여러 계획을 단행하여 통일왕주의 기틀을 다졌으며 후한 2대 명제부터는 다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북으로는 흉노를 압박하고 서로는 카스피의 동쪽까지 세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외척과 환관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정치의 분란이 심화됩니다. 이를 현신들이 비판하여 두 번에 걸쳐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당하고 오기라 하며 이후 한왕주는 국력쇠퇴의 길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후한 말기에 바로 이제 삼국지 우리가 잘 아는 조조 나오고 우리나라 조조, 청나라의 유비, 그 오나라의 그 선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때부터 이제 또 중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분열을 갖게 돼요. 분열을 또 수나라가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한 5, 600년 이렇게 또 이제 막 나라가 분리가 돼서 각각 5, 16국 이렇게 된 것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7번째 나라가 의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한말 환관들의 행포로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각지에서 농민과 호족 세력이 분기하여 거방해야 했다. 수많은 영웅들이 세력 다툼 속에 확실하게 입지를 굳힌 3명이 있었는데 조조, 유비, 손건 그 3명이다. 이 3명이 각각 세운 의, 족, 오의 삼국시대 속에서 한왕주는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 대가 끊기고 새로운 우양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곧 우의 실력자였던 사마의가 중달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의 손자 사마염이 이제 조조의 오대손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오나라, 손건 그 후손이죠. 오나라를 물러뜨리고 종이 진나라가 창시 천하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동진이라고 하거든요. 후에 생겼으니까 후진은 전에 진 나라는 진시황이 세운 나라죠. 그 후에 생긴 거니까 통일했으니까 후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마의 중달의 손자 사마여미 세운 거지요. 그 조조의 5대 후손에게서 항복을 선양을 받아놨잖아요. 압력하에서 이따 삼국지 하게 되면 거기에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무제 사마염은 즉위하냐 사마염이 이제 진나라로 우리나라를 물리치고 진나라를 진나라가 정복을 하는 거지. 사마염에 그 점점 사체 향락에 이 사마염이 처음에는 검소했지만 빠지게 됩니다. 진왕실의 사치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자 귀족들도 사치 행각의 경쟁에 빠져들어 나라가 깊숙이 이제 기울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그때부터 중국은 그때가 이제 서기 주후 한 200년 그때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589년 수나라의 수문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의조 아주 위진 남북조 시대가 오래갑니다. 몇백 년을 이렇게 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구려가 당나라 그 다음 생긴 후에 당나라가 중국 통일한 후에 수나라 정복한 후에 다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 고구려가 끝까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통일이 수나라에 되자 수나라가 침략해서 고구려 정복하려다가 을지문덕이 멸망해서 궁적 쇠퇴해서 그 다음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들었었잖아요. 그 당태종 이세민이 3대 황제죠. 당나라 들어서서 이세민이 또 정복해서 안시성 전투 결국은 그 이세민의 아들 때 고구려가 멸망을 받잖아요.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600 몇 년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구려가 이렇게 북쪽에서 세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요. 의진 남북조 시대로 막 복잡하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시대가 삼국지 시대, 후삼국지가 뭐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 복잡한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이 하나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히 고구려를 침략할 뭐 마음의 여유가 몇백 년 동안 없었어요. 자기들 나라끼리 치고받고 하기도 전쟁하기도 바빴으니까 이웃나라 뭐 점령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 다음 당나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고구려가 보이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고구려가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때 와서 멸망을 받잖아요. 멸망. 그게 이제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신라가 한 것이 역사적인 비극이다. 이렇게 삼국통일한 것이 역사적 비극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좀 막 사분 혼혈되고 막 이렇게 5, 16국 막 이런 식으로 막 난립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역사가 계속돼서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고구려가 오랫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나라가 등장해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 당나라가 통일을 하나가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자기 나라 밖에 있는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 정복하겠다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세력이 약해서 우리 고구려가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이따 나오겠지만 수나라의 당나라 이세민이 안시성 100만 대군을 물고 와서 고구려에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 100만 대군이다. 너 고구려 인구가 총 해봤자 100만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군인만 100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때 당시 인구가 100만도 안 됐어요. 지금 뭐 5천만,
남북 합하면 8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 당시 100만도 안 됐습니다. 주 700년도까지. 주 700년도까지. 예.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문제 양교는 수문제 이 사람이요. 587년 이렇게 남주왕의 황실 자손이 다스린 후량을 무너뜨리고 589년 배의 차남 양강을 시켜 남제의 마적 왕조인 진을 멸망시킴으로써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는 페린국가지, 페린국가. 왜냐하면 수문제 양변이 어쨌든 그 56국은 아니지만 우리 집 남북 아주 복잡한 시대 몇백 년 내려왔던 나라를 통일을 해버려요. 통일을 했는데 그의 아들, 이제 그 이대백도 못 가요. 수나라는 양제 차남이지요. 차남. 근데 차남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황제에 올라요. 581년에. 이 사람이 중국의 운하를 중국은 운하의 나라 있잖아요. 나라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중국은 다 막 수로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든지 배 타고 갈 수 있게끔. 이거 누가? 바로 581년 수나라의 양제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양제 덕에 지금 4,500년 전에 이 양제가 막 이 강제로 인력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로의 나라 그 중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운하의 나라 중국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수나라 당시 그런 죽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이 고구려 정별하려다 결국 몇 번 하려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나라가 그 당나라죠. 당나라. 그 수나라를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당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백제도 무너지고 고구려도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말기에는 5대 16국 또 아주 복잡하게 송나라 건국까지 907년에서 960년까지 5대 이제 강력한 나라 5개 하고 약한 나라 이렇게 10개 국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아주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송나라가. 그리고 이 송나라 마지막 때에 이제 징기스칸이 나타나요. 그래서 12번째 나라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저 몽골의 징기스칸에 의해서 그의 이제 손장가 이렇게 어쨌든 그에 의해서 결국 중국의 몽고의 후손이 중국을 정복해서 그 왕국을 세우는 게 바로 원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유목과 농경이 공존할 수 있는 건주지대에 강대한 적국을 세우려 했다. 그는 형인 데칸 문게이트를 이으려 했던 막내 동생 아르쿠페를 몰아내고 데칸 자리에 올랐다. 여기도 아주 페른 집안이군요. 그 수도를 몽골권의 카라쿠금에서 연정 부근의 새 수도인 지금은 북경이라고 합니다. 연경 북경에다 새 수도인 대도를 건설하여 천도하였다. 1271년에는 국부를 대원이라고 칭하고 중국식 정통 왕주임을 자처했다. 이후 1279년에는 희화이남의 남송을 평정하였고 결국 이제 중국의 몽골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원나라는 고려와 강화를 맺어서 일본 정벌까지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태평양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나라도 점차 이제 정치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죠. 고려 말 시대, 고려 말이죠. 고려 시대. 어느 나라의 말에 이렇게 이제 문란해지자 정치적으로 사회가 어렵게 되자 미륵불을 믿는 종교인 백령교가 창시되어 수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었고 백령교 또한 반란에 가담하게 후회됩니다. 이들 반란군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다녀 홍건적이라고 불렀으며 이 난이 홍건적의 난입니다. 불만이 많던 한독절이 홍건적에 계속 가담함에 따라 홍건적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홍건적의 무리의 주원장이라고 하는 탁월한 평민 출신 지도자가 탄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1368년 수도인 대다를 함락시켜서 원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몽골로 피신하게 되었고 원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홍건적으로 시작했던 이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원나라 말기 정치권이 부패하고 각종 재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이때 강남에서 한족 농민과 백령교들이 이른바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이때 명호 홍무제 주원장은 홍건적의 가담에 대장이 되었다. 주원장은 원래 유랑동민의 아들로서 기건으로 고아가 되어 탁월한 생활을 하며 거식하며 끼니를 때우던 미천한 신분이었다. 이 홍건적 출신이죠. 그 대장했던 이제 주원정이 명나라를 세우는데 이때 우리나라 명나라 말기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원정군을 결국 그 원정군을 보내가지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또 명나라가 세력이 약해져서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공산주의에 의해서 정복됨으로써 중국 역사는 이렇게 그 청나라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1912년에 그 청나라가 선문의 신의 혁명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마지막 황제 부의가 퇴위함으로써 이제 청나라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청나라 말기에 서양 세력과 일본 세력을 침략을 받았지만 1912년 손문이 이끄는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이 손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공산주의가 건국됐다는 거예요. 1912년. 그 뒤에도 일본의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 한편 공산당과 국민당의 30년간의 대전이 계속되다가 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승리한 공산당이 대륙을 차지하고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주체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뒤 후 1954년 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으며 등수평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문은 세계를 향해 열리고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가